채화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말을. 준호는 내 아들이야. 그 한마디가 이 집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강남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자는 밤새 혼자 울었습니다. 백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채화영 앞에서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가요? 오늘 이 장면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부 이해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친아들입니다. 강남봉은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영자만 혼자 밤새 울었습니다. 장미는 그 사실을 문자 한 줄로 먼저 알았습니다. 발신자도 없는 문자였습니다. 12글자였습니다. 그 12글자가 이 결혼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근데 장미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채화영 앞에서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말했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해. 오늘 이 장면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부 이해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장미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습니다. 5번 읽었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친아들입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12글자였습니다. 그 12글자가 장미의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집들마다 각자의 비밀이 있겠지, 장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장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발신자 없음. 번호 추적도 안 되는 번호였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하필 오늘 밤 보낸 걸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온 걸까요? 장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집무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의 전화를 받지 않은 그 행동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아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도 모르게 느껴온 어떤 어색함, 강남봉이 자신을 볼 때의 그 미묘한 거리감, 채화영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그 집착에 가까운 관심,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한꺼번에 설명이 됐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미였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진동이 왔을 때 준호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장미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장미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한영자, 강남봉과 마주 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남봉은 거실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한영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식탁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고개를 들어 강남봉을 봤습니다. 강남봉은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한영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강남봉이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진 봤어. 강남봉이 굳었습니다. 한영자가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됐어? 강남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남봉씨, 얼마나 됐냐고. 강남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됐어. 한영자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준호는 그 한마디에 강남봉이 전신이 굳었습니다. 한영자가 그 반응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버렸습니다. 이미 짐작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건 달랐습니다. 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웠어. 내 아들이야. 근데 한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남봉이 손을 뻗었습니다. 한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영자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이 장면이 남 얘기 같으신가요? 평생 한 남자 믿고 살아온 세월이 식탁 하나 사이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한영자 마음이 꼭 내 마음 같다 싶으신 분들,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백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백호는 준호가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형, 엄마한테 갔다 왔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최화영 씨가. 백호가 굳었습니다.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나 이제 알아. 백호야, 나 강남봉 씨 아들 아닌 것 같아. 백호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가 내 친엄마인 것 같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준호를 봤습니다. 형의 얼굴을 처음 보듯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은 내 형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엄마가 누구든 형은 내 형이야. 그건 아무도 못 바꿔. 준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백호는 준호 눈치를 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받아. 백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백호 씨, 잠깐 볼 수 있어요? 백호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호가 답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게요? 두 사람은 가게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채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앉았습니다. 장미가 바로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문자를 백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백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언제 받았어요? 어젯밤 12시쯤이요. 백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미 씨, 형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장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미가 백호를 봤습니다. 백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장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 문자 사실이에요? 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미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미 씨, 그게... 백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알고 싶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백호는 테이블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확인이었습니다. 장미는 알았습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다 울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최화영은 그날 오전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사진 발신자 찾았어?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특정이 어렵습니다. 번호가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것 같습니다. 최화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영자가 어젯밤 강남봉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봐. 이강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가 어젯밤 여기 오셨던 것도 아셨습니까? 최화영이 멈췄습니다. 알아. 내가 있었잖아.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오늘 아침 백호 씨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미 씨가 백호 씨를 만났습니다.
최화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그 1초를 봤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장미 그애 뭔가 알고 있어. 이강혁이 답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미 불러. 장미는 다시 드림호텔 집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장미가 들어오자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최화영이었습니다. 문자 받았지. 장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계속했습니다. 그 문자 누가 보낸 건지 알아. 나를 흔들려는 사람이 보낸 거야. 사실이 아니야. 장미가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가요? 최화영이 멈췄습니다. 장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어머니 친아들이라는 부분이요.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요. 최화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장미는 최화영 앞에서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미야, 너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장미가 답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알고 싶은 거예요. 최화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 맞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화영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희 결혼을 막는 이유가 되진 않아. 이건 내가 정리할 문제야. 장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리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저하고 준호 오빠가 정리해야 할 문제예요. 최화영이 장미를 봤습니다. 장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미가 일어났습니다. 준호 오빠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준호와 장미 마침내 마주 앉다. 장미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기다릴게요. 가게 앞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그 문자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가게 앞 골목이었습니다. 장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장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알았어. 장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한테 직접 물었어. 대답은 안 했는데 이미 답이었어.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준호가 장미를 봤습니다. 장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 최화영 씨 친아들 맞아. 근데 장미야, 그게 우리 사이를 막아야 하는 이유인지 나 아직 모르겠어. 장미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 최화영 씨가 나를 강남봉 씨 호적에 올렸고 장미 너는 최화영 씨 호적에 없어. 서류상으로는 남이야. 장미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그럼 막는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이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 씨.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의 앞치마 끝이 흔들렸습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나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 둘이서만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장미야, 한 가지만 말할게. 장미가 준호를 봤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해. 그 네 글자였습니다. 장미의 눈에서 고여있던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장미는 빠르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날 오후 늦게 한영자가 반찬 가게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영자였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장미야,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가게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남봉 씨한테 다 들었어. 준호 얘기도. 장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형제가 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미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형제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는 준호를 내 아들로 키웠어.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채화영이 또 끼어들면 나는 이번엔 그냥 안 있을 거야. 장미가 한 형제를 봤습니다.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준호 옆에 있어줘. 그 애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을 거야. 장미는 한참 한 형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혹시 이 장면 보시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다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해줬어야 했는데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한 형제는 평생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심지어 그 여자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워왔다는 것을,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황혼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오래된 비밀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이제 둘이 오붓하게 살겠다 싶을 때 그 시절의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형제처럼 조용히 앉아서 얼마나 됐어 한마디 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삼켜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다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회차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장미와 준호가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채화영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카드는 장미가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엄마 정숙희입니다. 채화영이 숙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숙희에게 말합니다. 딸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다음 회차 채화영의 마지막 카드가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남자, 이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장미와 준호는 이제 막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가 진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다음 회차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